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오늘 어떠신가요?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과 대응법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응법이 필요한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시장 모두 1%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오전 9시 반을 기점으로 갑자기 코스피가 우수수 무너지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6천억 원 넘는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뉴욕 증시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덕에 지수가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증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이 변수들이 하나둘씩 보이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에 밀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 안에서도 눈에 띄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슈 추적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의 지수 상승, 주가 상승을 보면서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나홀로 하락일까? 좀 볼멘 소리를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지수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랑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네. 국채 금리가 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그러니까 올해 3번 금리나 뭐 2번 금리나 지금 1번 금리나까지 이제 전망이 바뀌면서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 시장도 약간 왜곡이 보이는 거는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좋고 AI 산업이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 이게 나스닥에 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물론 S&P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는 보합, 강보합이 어제 끝났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났지만 다우는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도 지금 그 매크로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관련주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죠.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오늘 약보합권을 지금 남들보다 좀 덜 빠지지만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 매크로 이슈를 소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전체 지수는 끌어내리는데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관련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물론 아주 작진 않지만 그 외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면 저희가 어제도 종목별 장세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이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매크로가 안정되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미국 국채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되고 근데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갖고 4.5를 넘어갔기 때문에 4.7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우리 의지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굉장한 매도세를 갑자기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선물도 1조 4천억 원 이상 지금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도 오랜만에 한 6천억 가까이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지수가 지금 또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냐 하는 시점에 또 한 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구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걸 볼 때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세부 종목들의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두 가지 업종 골라봤어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저희가 전에 이 시간에 AI PC 교체 수요가 시장에 뭔가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AI 스마트폰 이야기가 많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증시 안에서도 화장품주들은 국건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일단 IT 부품 쪽을 보면은 2024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세트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하반기는 그럼 나아질까? 아직까지는 매크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낙관하긴 이르지만 연말에 쇼핑 시즌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또 여기에 AI가 시장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요 이벤트를 한번 볼까요? 가장 가까운 6월에 애플의 WWDC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서 3분기는 퀄컴의 엑셀리티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AI PC
PC용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또 아이폰의 16 시리즈 언팩, 여기서 AI 스마트폰 이야기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연말에는 엔비디아의 AI GPU도 공개가 되죠.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AI 폰, AI PC가 시장에 침투하는 그 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을 한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한 9%, 그리고 AI PC용의 경우에는 11%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AI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39%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고요. AI PC는 무려 50%가 넘는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 여기서 말씀드렸던 AI PC,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 관련주 투자 전략으로 첫 번째, 발열 제어 부품 소재를 주목해보자. 두 번째, MLCC를 주목해보자. 세 번째, 아이폰의 반등 추세를 보자. 마지막으로는 기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SK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쪽집게처럼 알아가야 될 만한 투자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 기기 안으로 그 AI 칩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 이게 처음이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갖고 계신 거에 지금 다 있습니다. 네. 다 삼성폰에도 있고 애플폰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아주 조금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애플의 M4 그 아이패드에서 M4 칩 나올 때 그 M4 칩도 M3에 대비해서 이게 한 30,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포지션이, MPU의 포지션이. 그런 이제 추론형 반도체가 거기에 이제 얼만큼 쓰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PC에도 들어가고 또 뭐 디바이스마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은 네. 조금 있으면 아마 안 쓸 겁니다. 이제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서 너무 지금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각각의 그 기능들을 이제 보고 누가 디자인을 했냐, 누가 만들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뭉뚱그려서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지금 제주 반도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초창기 때 그런 부분에서 움직였는데 저전력, 저발열. 발열이 안 난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 소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LPDDR 얘기를 또 젠슨왕이 또 얼마 전에 했죠.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넣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에 들어가던 부품인데 왜 여기다 넣지? 거기다 넣어보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든지 지금 가장 AI의 가장 그 걸림돌이 전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력 문제인데 전기를 덜 먹고 열을 덜 내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관련 종목을 찾으실 때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투자 전략 포인트로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발열도 있고요, 기판도 있고 MLCC도 있는데 이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다 종목으로 연결지어서 매수하기는 워낙 방대해지잖아요. 그 안에서 매력도를 좀 순서 매겨본다면 순위 어떻게 될까요? 길게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거고요. 발열이요?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느냐, 얼만큼 열이 덜 나게 하느냐, 전력을 덜 먹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 배터리 용량도 줄여도 되겠죠. 그럼 무게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폰 반등 이건 이제 애플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죠. 뭐 BH라든지 LG 이노텍이 움직이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개발자회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본인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툴을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또 오픈 AI랑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 관련주들 보실 필요 있고요. 이게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 쪽만 보고 있지만 관련주가 거기밖에 없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큰 AI 산업 전체에 어떤 화두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테마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기판, 그 다음에 MLCC로 오는데 기판도 당연히 이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유리기판 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MLCC를 왜 마지막으로 했냐? 이거 뭐 ITSR, MLCC는 계속 나옵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숫자 보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좀 어려운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열 제어 애플 관련주 기판 MACC 순으로 매력도가 순서 매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내 디자인 하우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어요. 이게 전일에도 나타나서 저희가 시장 안에서 반도체 테마 내에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올라가네, 순환매가 시작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AI 스마트폰도 디자인 하우스하고 또 연결 지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뭐 애플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애플을 디자인해 주진 않죠. 그럼 그렇죠. 애플이 다 합니다, 그냥. 네. 예, 다 하고 뭐 만드는 것만 TSMC가 하는데 그럼 TSMC 관련된 회사들 일부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징랜드라는 회사가 TSMC 관련돼서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쪽 관련돼서 조금 수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에이징랜드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어제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AMD와의 이제 그 파운드리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MD의 주력 CPU를 파운드리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3나노급으로 해서 뭐 이제 GAA 방식,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뭐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밖에 없으니까 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나와봐야 합니다. 네. 근데 그 화두를 던진 건 뭐냐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강해지면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뭐 IP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시 또 부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하면 생각나는 가온 칩스 갑자기 올라가죠. 네,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또 많이 쉬었죠, 이쪽이.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미국의 ARM도 다시 또 주가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 반영해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반도체주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아직도 이건희 대표님과 지난번에 방송할 때 한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에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하고 떠나셨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잔상처럼 남아있거든요. 예. 혹시 오늘도 그런 종목 주실 수 있나요? 가온 칩스를 여전히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온 칩스요? 예, 네. 일단 가온 칩스를 보는 건 삼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초론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디자인 하우스들의 그 어떻게 보면 입지가 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요타 관련된 자회사죠. 도요타 관련된 회사 관계사에 이미 이제 계약을 한 건이 있고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일본 법인에서 지금 대규모 수주를 작년에 받으면서 주가가 한 12만 원까지 갔었는데 조정을 8만 원 밑까지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뭐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24년 1월에 이미 미국 법인을 세워놨는데 네. 그 법인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ARM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뭐 이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강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끌고 갈 수 있는 오른손은 가온 칩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온 칩스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부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가 한 10만 원에 좀 많이 물려 계십니다, 다들. 맞아요. 그래서 그 10만 원까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5%가량의 상승, 3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일단은 매물벽이 두터운 10만 원 선까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전일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리콘투라고 하네요. 372%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포트를 한번 봤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두 번째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이 중국 중심의 수요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무언가 외교적으로 잡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당시 제품은 마스크팩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고가 브랜드 한정의 수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달라졌죠. 일본을 넘어서 미국으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잘 나가는 제품들, 소위 잘 팔린다라는 제품들, 에센스, 선 제품, 쿠션, 리케어 등 그 제품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 화장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이는 화장품의 수요로도 저가 화장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인프라 가치에 투자하자. 왜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니까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아이패밀리 SC와 마녀공장 VT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중국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의 이 진출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도 따라온다면 우리의 ODM 업체들, OEM 업체들과 손을 잡겠죠. 그래서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도 관련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위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하고 무엇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뭐 선진국으로 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냥 화장품 자체의 힘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잘 만드는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공헌을 해주신 거죠. 뭐, 그렇죠. 또 그리고 약간 그 동양인들이 예. 동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케이팝의 영향도 있고요. 이제 또 이쁜 분들이 많이 가니까 한국 사람이 다 저렇게 이쁜 줄 알고 네.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 분들 보면 서양 사람들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미 주근깨 뭐 되게 많죠. 예, 그게 이제 보면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그냥 자연적으로 다니고 화장품도 열심히 안 바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 문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해외 진출했던 특히 실리콘2가 제가 탑픽으로 항상 제시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네.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매출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제품, 인기가 많은 제품만 골라서 팔 수 있는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봤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물론 실리콘2를 지금 따라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여기 보면 선크림도 있고 에센스도 있고 기초 화장품 중심, 그다음에 색조, 그다음에 조금 저가형 이런 것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결국에는 우리 화장품이 같이 이제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품도 좀 많이 빠져 있고. 고가형 화장품, 한방 화장품은 약간 죽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라이트한 쪽으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료 관련 종목들이 요즘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뭐 특히 이제 선케어 관련돼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새로 올라오고 있는 게 있죠. AS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한국 화장품 제조 뭐 그다음에 이제 OEM 업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상한가 간 J2K 바이오도 이게 사실은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원료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다가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플러스 될 수 있는지, 이번에 한중 FTA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화장품주가 오른 배경에 중국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의 수요가 가미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아니면은 그 역시 기대감도 반영된 가격인 건지 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한중 FTA는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를 좀 넓히겠다라는 건데 이 넓히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뭐 SM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한알령으로 묶여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화장품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다 온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 예, 다 왔는데 이제 여기서 실리콘2 같은 스타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예, 그러면 실적이 좋다든지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때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작업들이 아마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아까 특징 중에 저가 화장품 수요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가 화장품은 또 언제든지 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 번에 날아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갑자기 매출이 확 줄어드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OEM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원료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올리브영에 많은 분들이 가면서 진짜 그 안에서 프로모션, 판촉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열기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앞서 나의 최애 탑픽은 실리콘2였는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한 화장품주가 또 하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물론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네. 부담 없는 걸 찾기가 좀 어렵죠 지금. 거의 신고가를 갔다 온 종목이긴 한데 잉그로드랩 이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잉그로드랩은 이제 미국의 본토에 공장을 갖고 있는 조지아주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죠. 뭐 맨하탄에서 한 30분 차 타고 가면 있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추가적으로 좀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가동률이 풀로 안 찼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의 그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회사.
그 1분기 실적이 아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에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이제 선케어 관련돼서도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드디어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종목. 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예, 목표가는 그닥 높게는 잡아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1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 그리고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인그루드랩을 오늘의 탑픽으로 선택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은 이건희 대표와 함께 봤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